오늘은 불면증에 사용하는 약초와 또 그 약초가 포함된 처방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면증을 치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 불면증 자체도 힘든 병이지만 이 불면증 때문에 또 생기는 병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잠을 못 자면 여러 가지 질병이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잠을 잘 자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먼저 약초 두 가지를 설명할 텐데요. 첫 번째 약초는 산조인이라는 약초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산조인은 전문가들이 불면증 환자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선택하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먼저 사진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멧대추 나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대추 나무가 아니고 산에서 야생하는 대추라는 의미로 멧대추 나무라고 합니다. 대추나무와 굉장히 모습이 유사하지만 전체적으로 작습니다. 잎도 작고 열매도 작고 또 나무 전체의 크기도 좀 작은 편이죠. 다음 사진은 멧대추 나무의 가시를 제가 찍어 봤는데요. 굉장히 살벌한 가시가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멧대추 나무의 이제 열매를 보겠습니다. 오른쪽은 그냥 일반 대추고요. 그리고 왼쪽 두 개는 멧대추 나무의 열매입니다. 크기가 많이 다르죠. 그리고 크기만 다를 뿐 아니라 모양도 일반 대추는 약간 타원형인데 멧대추는 동글동글합니다. 자, 이 멧대추의 과육을 먹고 나서 씨앗을 한번 볼까요? 씨앗도 역시 이번에는 왼쪽이 일반 대추 씨앗이죠.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 거고, 오른쪽 작은 동글동글한 게 멧대추 열매의 씨앗입니다. 이 단단한 핵각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이 핵각을 망치로 땅 깨가지고 그 안에 정말 씨앗이 있죠. 이 씨앗을 분리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씨앗을 우리가 산조인이라고 해서 약으로 사용하는 거죠. 산자는 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조자는 대추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신맛이 나는 대추라는 뜻인데, 우리가 먹는 일반 대추는 단맛 위주지만 산조인은 직접 먹어보면 과육에서 신맛이 나거든요. 물론 이 씨앗에서도 신맛이 나기 때문에 산조인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죠.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첫 번째, 불면증에 쓰는 첫 번째 약초가 이 산조인인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들이 불면증 환자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선택하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약초들과 함께 배합해서 처방을 이렇게 다려서 드리기는 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산조인만 다려서 드셔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조인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방금 얘기했던 대로 불면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데, 가장 우리가 좀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면증 약을 이 산조인을 복용하다가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했을 때 중단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들은 내성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산조인은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산조인은 오래 복용해도 되는 약입니다. 그 동의보감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산조인을 오래 복용하면 음기를 북돋우고 오장을 안정시키며 사람이 살찌고 튼튼하도록 하며 몸이 가벼워지고 수명이 늘어난다. 여기서 여러분 눈에 거슬리는 게 살찐다는 단어일 텐데, 뚱뚱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몸이 건강해진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수명이 늘어난다, 장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복용할수록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약초이기 때문에 불면증이 아니더라도 몸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조인은 불면증뿐 아니라 불안장애에도 사용하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를 목격했거나 충격적인 일을 당했을 때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하였듯이 한 번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작은 어떤 자극에도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산조인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경기 치료할 때에도, 물론 요즘 이제 병원에 가겠지만
경기가 있을 때도 옛날에는 산조인을 사용했습니다. 이 산조인을 먹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는 인터넷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조인 같은 경우는 국산이 없어요. 물론 이 멧돼추 나무는 우리나라에 자생하긴 하는데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약으로 유통될 정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베트남이나 미얀마나 이런 데서 수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구매하셔가지고 볶아서 사용해야 됩니다. 볶은 걸 사시면 좋을 것이고, 볶지 않은 것을 구입하셨다면은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가지고 사용하시면 그 효과가 더 좋습니다. 구입하셨다면 1회 복용량이 12g에서 20g 정도, 그러니까 약간 많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달여서 복용하셔도 되고요. 물을 얼마나 넣느냐를 상당히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이게 1회 복용량이잖아요. 그럼 2회 복용량은 최대 한 40g 정도로 치고요. 하루 복용량을 40g으로 친다면 물을 한 1리터 정도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졸여가지고 500-600cc 정도 만들어서 하루에 3번 정도 나눠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분말을 해가지고 분말 상태로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산조인을 그 달인 물로 육수를 하셔가지고 죽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산조인은 맛이 괜찮거든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산조인 이제 넘어가고요. 이제 불면증에 사용하는 두 번째 약초인데요. 용안육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이번 사진은 용안육의 열매인데요. 자, 이런 거 여행 가서 한번 보셨나요? 우리나라에 나오는 과일이 아니고요. 동남아에서 나오는 과일입니다. 자, 이런 형태고요. 용의 눈을 닮았다 해서 용안육인데 어디가 닮았나 볼까요? 자, 이번 사진에 보시면 용안육의 열매 껍질을 까면 이런 형태의 과육이 나옵니다. 이게 용의 눈을 닮았다 해서 용안육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과육을 한번 배 물면 안에 이제 씨앗이 있겠죠. 까만색 씨앗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씨앗을 우리가 약으로 쓰는 게 아니고 과육을 약으로 쓰는데요. 이렇게 말려놓으면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으로 사시는 형태는 아마도 이렇게 말려놓은 용안육을 사실 텐데, 이게 이 용안육이 굉장히 달고 맛있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간식으로도 추천을 하는데요. 이 용안육은 영양분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먹기에도 아주 좋고요. 아이들도 잘 먹어요. 굉장히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산후에 이제 출혈이 많고 또 기혈이 많이 손상되었을 때 산후 회복을 돕는 목적으로도 이 용안육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영양분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불면증이 이제 포인트잖아요. 앞서 얘기한 산조인과 더불어서 용안육이 가장 또 많이 사용하는 불면증 약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다행히도 두 가지 약초 다 맛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넣어서 달인 다음에 드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용안육도 마찬가지로 산조인하고 동량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처방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용안육과 산조인이 들어간 아주 유명한 처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전문가들이 이 처방을 모른다 하면은 간첩이라고 해도 될 만큼 아주 유명한 처방인데요. 처방 이름은 귀비탕입니다. 귀비탕. 이 처방에 들어가는 약초가 방금 배운 용안육과 산조인, 그 외에 당귀가 들어가고 원지, 인삼, 황기, 백출, 백복신, 목향, 감초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처방에 들어가는 약초를 하나하나 설명할 수 없어서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면 전체적으로는 보약입니다. 인삼하고 황기, 감초, 당귀 이런 보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약초들이 대거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용안육, 산조인, 그리고 설명을 안 했지만 원지라는 약초가 또 일단은 뇌 기능에
또 불면증 같은 뇌 기능에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처방을 양분한다면 보약 플러스 신경 안정 효과가 있는 약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비탕이라는 약은요, 이 처방은 몸이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비교적 몸이 약하고 기력이 없고 식욕도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불면증이나 불안장애나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든지 깜짝깜짝 잘 놀란다든지 그 다음에 건망증이 있다든지 등등의 증상이 있을 때 굉장히 적합한 처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귀비탕 참 좋은 약이니까 물론 이제 이게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이 불면증이 있다 하더라도 이 처방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면서 피로감이 심하고 기운이 없고 뭐 이런 증상이 평소에 있는 사람의 불면증에 귀비탕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즘에 지금 2020년 여름 굉장히 기록적인 장마죠. 굉장히 장마 기간이 길고 비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도 산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 사무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며칠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약초방송 항상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 공짜잖아요. 이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구독 안 누르시면 여러분 아마 평생에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약초방송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